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10여 분 전, 한 15분 전인가요? 국민의힘 2차 경선 토론회가 막 끝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번에 2차 토론회를 보고 어떤 토론회를 놓고 보면 후보 지지율이 좀 바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크게 바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4명의 커트라인이 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제 얘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저는 금방 보고 지금 메모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본 견해를 말씀을 드려서 댓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토론을 보면서 우선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토론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이 대선 후보들 토론이 마치 어디 길거리에서 사람들끼리 논쟁 벌이는 듯한 그런 어떤 그 분위기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민의힘은 유튜브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그 유튜브에서 국민의힘의 유튜브 단독 중계를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볼 수가 없어서 관심은 최악이 된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요. 제가 추측컨대 국민의힘에서 의도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는 거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토론회 중계를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우려죠. 그러면서도 국민 여론조사는 70% 이상 반영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려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결정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그래도 경선할 때 지상파 내지 뉴스 채널 등등에서 토론회 다 중계했지 않습니까? 이런 토론회다 보니까 오늘처럼 제 아무리 그 안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져야 국민들이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기 흥행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에서 흥행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는 것은요. 많은 국민들의 지금 과제가 뭡니까? 특히 야권 국민들의 과제는 정치적인 과제는 못 살겠다. 정권 교체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선에서 이렇게 흥행 없이 만약에 후보가 뽑힌다 칩시다. 그러면 그런 야권 후보는 어쩔 수 없이 본선에서 이 정권이 전체가 다 덤벼들 텐데 이 정권 언론도 다 한통속일 텐데 이 정권 후보한테 고전이 아니라 거의 필패를 할 수 있는 것은 있다는 것이 사필기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선에서 흥행을 무조건 돋궈야죠. 어쨌든 오늘 국민의힘 처사로 봐서는 언론 미디어 생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른 때도 보면요. 다른 때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버리지. 다른 때도 보면요. 종편 다 한꺼번에 붙이든지 해야지 한 군데씩 이렇게 나눠서 줘요. 이게 짜고 하는 것처럼 이러니 일반 국민들 눈에는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회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망하는 길만 족족 골라서 택해가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아무튼 이게 어떤 그 외적인 문제를 좀 한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토론 분위기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면 전체 분위기를 평하신다면 어떻게 평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은요. 오늘 토론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빅2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 홍준표 후보끼리도 사안을 놓고 직접 치고받기도 했지만 전체 분위기로는 후보들끼리 미사일 방어만 문제라든지 소상공인 대책, 그 다음에 부정선거 문제, 그 다음에 하천 대유, 대장동 개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민주당 문제 이런 문제까지 놓고 활발한 토론. 이게 민주당 문제가 아니라 하천 대유가 민주당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어떤 지금 악재가 나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을 놓고도 굉장히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8분의 각 후보가 6분의 토론 시간을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2번씩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후보한테 자유롭게 질문하는 토론 방식.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후보들끼리 자유스러운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주체 측의 토론룰이 잘 정해진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싸움까지 날 정도로
뭐 우리들끼리면 싸움이 났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각 후보들이니까 점잖으니까 그 정도지.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각 후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개성, 그 다음에 토론 능력까지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다른 후보들의 질문을 하는 상황에서는 격론이 벌어져서 앞에서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하태경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사이에 민노총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언쟁이 벌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감정싸움 같이 얘기했는데 그러면서도 각자의 어떤 그 정책적 능력을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보는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책 능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아주 훌륭하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후보들끼리 활발한 토론을 넘어 지지율 1, 2위 후보에 대한 집중적인 공략, 뭐 어쩔 수 없겠지만 3, 4위권에 들어야 되는 후보들이 있으니까 공략이 될 수밖에 없는 토론의 진행은 좀 문제가 있었다. 어쩔 수 없이 1, 2 후보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토론 방식이 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지율 1위이지만 정치 신인인 윤석열 후보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 질문, 이것도 그다음에 토론, 답변, 여기도 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윤석열 후보한테 노련한 정치인 후보들이 윤 후보를 집중적으로 몰아세워 방어에만 급급하는 윤석열 후보 입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자신 있는 어떤 법적인 판단 외에는 다양한 질문을 벌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법 위에 다른 분야에서는 정책적 영향이 달린다고 이분들이 전제해놓고 부족하다고 내려보는 자세로 윤석열 후보를 몰아세우니까 이런 부분은 평등한 후보들끼리 좀 지향해야 될 토론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제가 생각할 때 평소 성격 같으면 소리를 버럭 질렀을 거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참는다는 게 보는 일반 시청자들은 수세에 몰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얘기하면요. 능력이 달린다는 프레임을 미리 씌워놓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호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윤석열 후보를 뭐 지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지율 지금 현재 1위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얘기할 때 정당하게 하시는 얘기예요.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이 자신의 공약을 뱉겠다고 시인을 강요하고 이런 것은 상호 호혜적인 토론의 규범을 어기는 만용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거 보면서 눈살 찌푸립니다. 현안에 대해서 유사한 강론과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어폐가 있는 주장이 아닙니까? 이런 윤 후보를 보는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의 눈에는 아직까지 순수하고 겸손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 이런 판단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역시 역량이 아직은 달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판단은 제가 생각하면 오랜 정치 생활을 한 사람들은 정치때가 묻은 사람들의 지지율,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지지율 1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행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결코 좋은 어떤 이미지는 아니고 좋은 결과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토론의 결과를 놓고 보면 주요 후보들의 성적표를 한번 이렇게 제 나름대로 봤는데 윤석열 후보는 아직까지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을 봐서요. 논리적인 답변과 토론 방식에 익숙하는 보완이 필요한데 이분이 얘기하는 메시지는 아주 좋습니다. 다른 후보들한테 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논리 답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질문하는 방법, 토론하는 방법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미지적으로 개선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할 부분은 간단 명료하게 하고 시간이 지나도 주장할 것은 끈질기게 하는 그런 보완점이 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기 주장을 중간에 거치니까 노련한 정치인들 앞에서는 저분이 아직까지는 저게 부족하구나 이런 판단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발언과 답변 자세도 메시지 문제가 아니라 국민 친화적이고 토론 상대 친화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걸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홍준표 후보 정치를 오래 한 부분이라서 역시 노련하고 다양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죠. 역시 뭐 정치 팔단답게 오늘도 정말로 다양하게 토론이면 토론, 주장이면 주장,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소신 이런 거 굉장히 잘 얘기하셨습니다. 절대 어디 가서 밀리지 않았죠. 신선하고 그렇지만 또 이 신선하고 또 새롭고 또 끝까지 잘할 것 같다, 소신껏 잘할 것 같다는 믿음이 없다는 그 부족과제를 아는 토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로부터 마지막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 또 생각을 바꾸냐고, 그렇게 생각이 자주 바뀌냐고, 당신한테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민들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 같고요. 결과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이번 토론에서 득과 실도 없는 토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토론을 통해서 지지율이 등락이 있다 그러면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토론회를 놓고 보면은 이번에서 홍준표 후보 뭐 특별하게 득도 없고 실도 없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현실적으로는 조금 토론 놓고 보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덕에 좀 뭐 1위로 그 목매도 원하던 1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 뭐 나중에 결과를 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자, 이번 토론에서 눈에 띄는 것은 유승민 후보의 약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유승민 후보가 본인이 공언한 대로 야권 후보가 되기 위해 시간적으로 예상보다 빨리 이번 2차 토론에서 1, 2위권 윤석열, 홍준표 후보를 넘보는 3위에 확정됐다는 그런 특징을 눈여겨봐야 될 이번 토론회가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지지율로 3위니까 뻔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시청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2차 컷오프가 4번의 토론이 남았고 그 이후 최종 선출까지 3차까지는 토론회와 경선기간이 한 달이나 더 남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홍준표, 윤석열 후보 중에 야권 경선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이제는 유승민이라는 변수가 실제 위협으로 다가오는 그런 이번 토론회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그동안 1, 2위권을 위협하는 후보로는 최재형 후보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더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번 2차 토론을 통해서 이제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홍준표 후보를 위협하는 위치로 부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시간이 한 2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동시에 갖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4위권의 문제인데요. 이번에 컷오프가 4위까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원희룡 후보도 역시 군더더기 없는 역량가, 또 이분이 뭐 역량에서 참 군더더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인간적으로도 여러 하자가 없는 그런 장점을 이번에도 보여줬다. 그래서 강력한 4위권의 후보로 부상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희룡 후보와 경쟁을 뭐 5등까지 올라간다면 뭐 원희룡 후보도 당연히 갈 것 같은데 4위까지이기 때문에 이 후보와 원희룡 후보와 그래도 끝까지 경쟁할 수 있는 후보는 하태경 후보가 아니겠느냐. 하태경 후보는 본인의 주장처럼 토론 능력도 뛰어나고 빠른 정치적 판단하는 그런 능력도 있고 또 모든 부분을 토론을 주도하고 또 그다음에 나름대로 소신도 보여주고 또 본인이 자기를 더 이상도 욕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4위까지 올려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원희룡 후보와 하태경 후보가 4위권을 놓고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 토론을 놓고만 보면 그렇습니다. 뭐 2위에도 끝까지 부정선거를만 가지고 얘기하는 황교안 후보라든지 그 다음에 인천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요번에 화천 대유 문제 그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계속 공박하는 안상수 후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능력은 있을 것 같은 최재형 후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크게 변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럴 것 같습니다. 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시사 채널 홍용락 TV.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홍용락 TV에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생활정보방송인 자매 유튜브 희노홍락도 구독 부탁드려요. 홍용락 TV는 계속된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쭉